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모처럼 시간이 나서 아침에 지금 한 5시 47분? 한 48분 정도인데요. 50분이네, 5시 50분. 그래서 마침 오늘은 시간이 돼서 오랜만에 달리기 영상을 찍으려고 합니다. 여기는 지금 영국의 옥스퍼드 시티고요. 제가 여기서 올해 1년 동안 밟고 있는 코스가 있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일하다가 왔다가 하면서 공부하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옥스퍼드 시티 전체적으로 그냥 달리면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여기는 조금 이제 그 옥스퍼드 시티 센터에서 벗어난 곳이고요. 예약을 할 때 솔직히 말씀드려서 예약을 잘못해서 조금 시티 센터에서 멀어진, 원래는 시티 센터에 있는 게 좋거든요. 왜냐면 거기에 그 옥스퍼드 사이드 비즈니스 스쿨이 그 시티 센터에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원래 거기 있어서 원래는 이제 거기 근처에서 머무는 게 제일 좋은데 제가 이번에 날짜를 잘못 계산하는 바람에 좀 엉뚱한 데를 해서 숙소가 이제 지금 두 곳으로 해서 이제 첫 며칠은 이제 여기 좀 약간 동떨어진 곳에 있고 이제 그 며칠 지난 다음에 다시 그 시티 센터로 옮겨가거든요. 호텔을 두 개를 잡아가지고 처음에 잡은 게 맞는데 잘못해서 이렇게 약간 좀 동떨어진 데 같습니다. 근데 또 이렇게 여기 현지에 사는 분들이 원래 사는 동네, 시티 센터에 약간 이제 관광객도 많이 오고 다양한 사람들이 오는 거라고 치면 여기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진짜 여기에 사시는 분들이 사는 동네라서 뭐 이런 것도 또 며칠 동안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오늘이 며칠인가요? 21일, 21, 22, 23, 24 한 4일 정도? 더 이제 자면 이제 그 시티 센터로 옮겨가겠네요. 시티 센터에 있는 게 편해요. 여러 가지로 식당도 그렇고. 근데 이제 좋은 거는 여기서 근처에 보시다시피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식사 조절하고 막 여러분 그거 있죠. 갑자기 든 생각인데 주변에 식당이 너무 많은 곳에 살면 손쉽게 언제든 나가서 먹을 수 있다 보니까 그것도 이제 단식하거나 저처럼 음식 조절하는 사람들한테는 그 환경을 어떻게 고르냐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갑자기 여기 와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여기서 밤에 이제 군것질 하고 싶을 때,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한국도 그렇고 편의점 나가서 그냥 먹으면 되는데 여기 주변에 보시다시피 아무것도 없거든요. 주택가에 그냥 그 상점까지 가려면 멀고 하다 보니까 한 3km 정도 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 또 여기 이제 가는 길이, 여러분 지금 여기는 새벽 아침에 그러니까 지금 5시 한 50분 약간 6시 정도 되니까 좀 이렇게 밝은 거지, 여기 밤 돼서 그 상점까지 가려면은 제가 이제 좀 이따 보여드리는 길이 있을 건데 그 길을 지나가야 되는데요. 제가 여기서 밤에 웬만하면 너무 늦게는 안 돌아다닙니다. 그러니까 위험하고 무서워서가 아니라 불편해서. 왜 불편하다고 제가 말씀드리는지, 이제 여기 지금 보시면 이게 딱 보면은 이제 영국 집들도 있고 막 그러니까 사람들은 낮에 봤을 때는 여기 아담하니 괜찮네 라고 생각하실 텐데, 그쵸, 이렇게 차가 있는 분들은 당연히 불편함이 없겠죠. 뭐 밤이라도 자기들이 이동하고 싶을 때 언제든지 이동을 할 테니까. 근데 이제 여기가 초등학교가 있는 거네. 프라이머리 스쿨. 예, 어쨌든 여기 여러분 보시면 밤에 이제 제가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이제 코스 다 밟고 돌아올 때 여기 이제 제가 공부 좀, 그 도서관 시설이 좋거든요. 그래서 되게 좋아서 산뜻하고 쾌적하고 그래서 되게 좋아서. 근데 공부 조금만 더 이렇게 하다 보면 밤 10시가 돼서 나와서 여기를 돌아오면 밤에 보시다시피
가로등이 없습니다, 여러분. 가로등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침에 그렇게 좀 밝은 날씨에는 고즈넉하니 괜찮네, 나름 로man틱하네, 이렇게 보일 수 있는 거리에 보시다시피. 근데 이 똑같은 거리가 밤이 돼서 돌아온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면, 제가 어저께 갖고 있던 휴대폰은 2개를 라이트를 플래시를 켜고 와도 잘 안 보일 정도로 껌껌합니다. 과장 아니고 진짜 그래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여기가 되게 예쁘잖아요, 여러분. 낮에, 그쵸? 되게 예쁜 거리인데 이 밤에 가로등 없이 여기를 한참 걸어서 온다고 생각해 보시면 좀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뭐 위험한 도시는 아닌데, 그런 것보다 저 같은 경우도 특히 시차 때문에 피곤해서 발을 잘못 디딜 수도 있고, 그래서 웬만하면 밤에 너무 늦게는 안 오고 한 9시, 저녁 9시나 8시 반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저녁 8시, 9시 반까지는 그래도 아직도 밝은 편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썸머타임 같은 거 적용하는 게 맞는 게, 되게 날씨가 한 5시 되면 동트는 거는 이제 비슷한데, 밤에 해가 지는 게 한 거의 10시 정도? 그러니까 진짜 깜깜해지는 게 한 9시 반 이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저께도 도서관에서 공부하다가 좀 늦게 된 이유가, 공부를 한참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아직 밝은데? 라고 생각하면서 조금만 더, 30분만 더 이렇게 하다가 늦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늦어져서 10시 반에 나왔어요. 그래서 너무 껌껌해서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렇게 안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학교 근처에 있는 호텔로 이제 옮겨갈 건데, 거기서는 이제 뭐 밤 12시, 1시까지 하고 호텔로 돌아와도 문제가 없죠. 가까우니까. 다 환하고 하니까. 제가 좀 이따가 그 웨스트 게이트라는 곳도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가보셔야 되는 동네고,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솔직히 시간이 항상 쫓기고요. 오늘도 아침부터 이제 시차가 다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컨퍼런스 콜하고 또 나서 이제 빨리 뛰고 와서 또 빨리 챙겨서 빨리 가서 또 공부를 또 미리 해야 하기 때문에 이거 읽을 자료가 너무 많아서, 어저께도 읽을 자료를 뭘 읽어야 되는지를 목차 정리만 하는데 거의 뭐 반나절에 갔을 정도로 노트 테이킹 하면서 하다 보니까 이제 어마어마하게 많아서, 이제 같이 공부하는 분들 중에서는 그거 다 안 읽고 들어와서 멍 때리고 있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은 하나도 못 배우고, 제대로 못 배우는 거죠. 제대로 못 배우고 이제 나중에 옥스퍼드라는 이름을 갖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제 옥스퍼드 출신이라는 게 붙겠지만, 솔직히 실력적으로 봤을 때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그냥 엉성하게 하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건 안 좋은 것 같아서, 저의 경우에는 반드시 그 자료를, 지금 제가 어저께 정리한 것만 해도 거의 한 몇백 페이지 되는 것 같은데, 다 읽습니다. 무조건 다 읽고 정리하고 요약까지 해서. 왜냐면 나중에 이제 일하다가 복습하려고 할 때요, 그 원래 자료를 다 읽으려고 그러면 수백 페이지인데 도저히 다 읽을 수가 없더라고요. 아무리 열심히 하려고 해도. 그래서 생각해낸 게, 열심히 요약을 하고 정리를 하고, 만약 기업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그 기업을 이제 저희가 흔히 쓰는 그런 프레임워크를 활용해서 스왓 어널리시스라든가 패스
분석이라든가 또는 저기 마이크 포터의 유명한, 오래됐지만 굉장히 유명한 파이어포스라든가 이런 걸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딱 정리를 해놓으면 이제 나중에 복습을 하거나 까먹었다 싶을 때, 인사이트를 얻고 싶을 때 찾아가서 다시 정리하기에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노테킹 중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지만, 저는 도리어 어릴 때는 기억력이 좋은 편이었어 가지고 굳이 노테킹 안 하고도 수업 한 번 할 때 거의 다 전체적으로 기억을 하는 편이었는데, 나중에 이제 그게 제가 이제 무슨 소위 말하는 그 천재들이나 그런 사람도 아니고, 소위 말하는 싸방도 아니고요, 잡혀 있는데 지적 업무 뛰어나신 그런 분들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알았죠. 아, 이제는 그렇게 할 게 아니라 노테킹을 해야겠구나. 그래서 노테킹을 하는데, 와, 정말 효과가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노테킹을 꼭 하시라고 권하고 싶어요. 그거는 기억력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저희가 워낙 하는 일들이 많을 때는 분명히 다 아는 건데 나중에 기억이 안 날 때가 있거든요. 그때 만약에 한 곳에 다 정리가 돼 있어서 그거를 몇 번을 여러분들이 훑을 수 있다. 빠르게. 저도 노테킹 한 거 보면 한 100페이지 돼도 제가 직접 정리를 했다 보니까 금방 리뷰가 되더라고요. 정말 저도 하면서 제가 놀랐는데, 리뷰할 때 한 100페이지 가까이 되는, 그러니까 원래는 거의 한 뭐 1000페이지 가까이 되는 건데 100페이지를 압축을 한 거죠. 그 100페이지를 한 번 다 훑는데 제가 직접 적었다 보니까 이제 적은 게 기억이 나고, 그리고 그 적은 거가 이제 적은 것만 보는 게 아니라 그걸 적을 때 그 어떤 상황이었는지까지 다 기억이 같이 기억이 나다 보니까 나중에 리뷰할 때 엄청 빠르게 리뷰를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되게 좋았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와서 열심히 저희가 이제 소위 말하는 그 프리 리딩 머티리얼이라는 것을 이제 선결적으로 읽어야 되는 것들을 읽으면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고, 그렇게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테킹이 되게 중요하다는 것을 공유를 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들도 뭐 아시겠지만 제가 그냥 느낀 점입니다. 저 다른 분들 몰랐던 걸 제가 알게 돼서 공유 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제가 느낀 점인데,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면서 공부를 하다 보니 이제 거기다 필기도 하지만 노트 테킹도 하지만 또 하나 뭐를 하냐면, 소위 말하는 여러분 왜 타임박싱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원래 자기가 뭘 해야 될지에 대해서 트위터 창업자가 원래 생각나는 거 막 노트에다가 다 휘갈겨 쓴 다음에 그거 갖고 우선순위 매겨가지고 매일매일 일을 엄청나게 해냈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유명한 얘기인데, when I lose 40 kilos. But the fat is small. I can 그래서 이제 그 영어로 train of thought라고 해서 생각의 기차를 잡는 거, 왜냐면 놓치니까 그거의 의미가 이해가 가더라고요.
여기가 굉장히 좀 예쁜 곳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사진을 많이 찍는 편인데, 제가 이미 일본에서 보여드렸긴 했었지만 이렇게 해서 달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슴에다가 카메라를 달고 고프로 그걸 이제 천천히 달리는 거죠. 자, 여기까지 뛰어왔을 때 2km 정도 됩니다. 1.8km 정도 나오는데, 그러니까 괜찮네요, 거리는. 저도 솔직히 여기 와서 여기를 제대로 둘러볼 시간이 없었어요. 달리기도 항상 똑같은 곳에만 다녀가지고. 그래서 오늘은 조금 그렇게 안 하고 이제 좀 전체적으로 한번 최대한 도심 내를 달리면서 보여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배터리가 원래 총 4개가 있었는데 고프로가 2개가 이제 제가 출장에 잤다 보니까 언제부턴가 배터리들이 2개가 이렇게 동그랗게 부풀어 오르더니 결국 망가졌어요. 그래서 지금 2개밖에 안 남아서 오늘 달리기가 얼마나 저장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하여튼 해본 데까지 해보고, 옥스퍼드 시티처럼 이렇게 전체가 그 하나의 그런 도시화된 그런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처음에는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지 그런 생각했었는데, 근데 이제 보니까 다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게. 제가 공부하는 곳이 어딘지 잠깐 좀 보여드리면, 여기 왼쪽에 보시면 옥스퍼드 사이드, 여기서 제가 이제 도서관에서 공부한다는 곳이 여기거든요. 네, 제 다른 영상에서 잠깐 보여드렸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서 위층에서 밤에 공부하면 사람도 많지 않고요, 되게 좋습니다. 보시다시피 시설물도 좋고. 그래서 여기도 이제 24시간에 오픈되어 있나?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까지 해본 적은 없어서. 근데 한 10시, 12시까지도 열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건너편에 기차역이 있고요, 트레인 스테이션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저기 여러분 저 오펜하이머 있죠. 오펜하이머 저 영화가 굉장히 화제죠. 왜냐면 2차 대전 때 그 트리니티 그 원자탄 그거를 만드는데 크게 기여를 하신 분이 저 오펜하이머 박사님이잖아요. 그래서 저 영화를 이제 세계적으로 유명한 감독인 크리스토퍼 놀란이 각본을 직접 쓰고 감독을 해서 그 굉장히 영화를 잘 만들었다는 지금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화도 한번 시간 되면 나중에 보려고 하는데, 아이맥스에서 봐야 좋다고 해서 아이맥스 영화관을 나중에 찾아서 보려고 합니다. 여기 옥스퍼드에는 아이맥스 스크린 이런 게 없어서,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신 여기가 Thatcher Business Education Center라고 써있고, 밑에 사이드 비즈니스 스쿨 유니버시티 오브 옥스퍼드 써있죠. 여기서 이제 공부를 하거든요. 건물도 되게 좋고, 안에서 공부하는 그 공간도 되게 좋고 해서 집중도 잘 되고, 또 학부생들이랑 막 섞여 있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집중하기도 되게 좋습니다. 정말 다들 이제 실제로 자기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굉장히 유명한 그 대기업의 관료 임원이던가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와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일단은 교수님들 설명도 중요하지만 그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의
이 다년간의 그런 경험들 이런 걸 듣는 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요. 서로 간에 굉장히 많이 배워서 되게 좋은 그런 수업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영어로 저희가 이제 코홀트라고 하죠. 코홀트, C-O-H-O-R-T. 그 코홀트가 되게 중요한 게, 그 코홀트가 어떤 사람들이냐에 따라서 그 수업의 내용이나 이런 인터랙션 하는 게 너무 달라지기 때문에, 네, 그래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있고 되게 좋은 공부가 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중국에서도 해외에 가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제 굉장히 많고 이미 일반화되어 있긴 한데, 똑같이 해외 나와도 얻어가는 게 나중에 달라질 수 있으니까 이제 본인이 현지에 와서 얼마만큼 열심히 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원래는 이 코스를 2020년에 코로나가 시작됐을 때 원래는 왔었어야 되는 건데 그때는 제가 이제 못 왔고, 지금은 한 3년 정도 미룬 다음에 온 거라서 22 그쵸? 한 3년 미룬서 왔던 거라서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온라인으로 이걸 다 해버렸다 그러면은 공부의 깊이가 좀 다르지 않았을까. 근데 보통 옥스퍼드에 왔을 때 사람들이 제일 많이 가는, 잠깐 여기서 멈춰서 보여드리면서, 약간 교토 느낌이네요. 교토도 이런 데가 많은데, 여기가 어디로 제가 가고 있는 거냐면 웨스트 게이트라는 데가 있습니다. 제 영상에서 보여드리는 장소가 거의 다가 저기 사이드 비즈스쿨 아니면 여기 웨스트 게이트인데, 웨스트 게이트라는 곳에 여러분들 혹시 나중에 옥스퍼드 오시게 되면 당연히 알아서 찾아가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 옥스퍼드의 웨스트 게이트 꼭 기억을 하시고요. 웨스트 게이트에 오시면 쇼핑몰인데 나쁘지 않습니다. 차들만 조금 소리가 좀 작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죠. 제가 앞에 보이는 곳이 여러분 웨스트게이트라는 그 말씀드렸던 쇼핑몰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 와서 시간을 보내는 것 같아요. 저도 여기서 시간을 많이 보내고요. 시간 나면 옆에 코스타라는 카페도 괜찮고, 물론 스타벅스를 제일 좋아하긴 하지만
네, 여기가 오른쪽에 여러분 보시는 웨스트게이트. 안에 들어가시면 옷도 있고 음식도 있고 레스토랑도 있고 꽤 큽니다. 안에 보시면 일본 라면도 있고. 여기가 엄청 사람들이 많이 몰리다 보니까 빨리 더워져서 이렇게 아침 일찍 청소를 해야 될 겁니다, 아마. 옆에 보이시는 저기 포스타라는 커피숍 있죠? 네, 거기에서 제가 시간을 좀 잘 보내는 편이고 잘 보이실까요? 여기서 포스타 커피가 2층까지 있는데 저 공간 괜찮아요. 음식도 괜찮고. 그리고 옆에 보이는 여러분 파파이스 한국말로는 파파이스가 있는데 저도 여기서 이제 닭고기를 제가 이제 운동을 많이 하니까 닭고기 먹어야 될 때가 싶으면 이제 저기 와서 많이 먹죠. 여기 블랙슈 커피도 있네요. 여기도 한번 먹어야겠네. 블랙슈 커피. 그 왼쪽으로 가면 저 왼쪽도 좋고요. 굉장히. 왼쪽으로 그냥 가서 뛰었으면 좋았을 걸 그랬나? 너무 네, 여기 옆에 있는 요 건물도 예쁘죠? 자, 또 계속 달려볼까요? 저기 앞에 걸어가시던 분도 달리려고 나온 것 같은데 신발이 아디다스를 신으셨는데 달리기 하기 좋은 신발은 아니에요. 차를 스트리트. 제가 이렇게 여기 와서도 이렇게 스터디 그룹도 해보고 하면 이 사람이 역시 사람인지라 너무 잘 안 맞고 너무 케미스트리가 안 맞는 사람들하고는 아무리 이 사람 참 좋은 사람인 것 같고 네트워킹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도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원래 오늘 5시에 나오려다가 시차 때문에 새벽 2시부터 깨 있어가지고는 너무 무리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기다렸다 나오는데, 사람이 그나마 많지 않아서 다행입니다. 여기 사람도 엄청 많아지거든요, 좀 이따가. 이런 데 오면 마음은 편한데, 되게 평화로운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살고 싶거나 이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엄청나게 빡세게 일하고 생활하다가 한 번씩 리트리트라고 하죠. 잠깐 물러나서 이런 데 와서 공부도 하고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예전에 저기 여러분 보이는 건물에서 머물렀었는데, 그 안에 이제 기숙사가 있거든요. 엄청 오래된 기숙사였는데, 거기서 있어 보니까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이런 데 나와서 사람들 만나고 하다 보면 다양성이나 이런 게 중요한 건 알면서도 이게 확실하게 이질감이라든가 이런 거는 확실하게 느끼는 것 같아요. 저처럼 해외를 많이 다니는 사람이 해외 경험도 되게 많은데도 그렇게 느끼는 이유는, 차별하는 사람들의 생각이나 이런 걸 좀 이해를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이 다른 것에 대한 거부감 하고 있습니다. 저는 나중에 중국이 세계를 석권한다는 말에 대해서
그 제가 자주 인용하는 세계적인 투자가 짐 라저스를 많이 인용을 하는데, 그분 책을 제가 거의 다 읽었거든요, 일본에서. 근데 이제 일본어판으로 나왔는데, 그분이 한 내용 중에는 이제 중국이 우리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전 세계를 석권할 거다라고 말하는 내용이 나와요. 이미 앞서고 있다, 많은 부분에서.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닌 것 같고요. 뭐 이제 정치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시스템의 문제 때문에 나중에 국가가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다는 면이 있긴 한데, 근데 어떻게 보면 좀 무식할 정도로 독재를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또 나라가 크고 다양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또 체제가 유지는 안 된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보고 싶은 걸 보는 것과, 그리고 객관적으로 보는 것과는 다른 문제인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즉 중국이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서구에서도 그렇고 중국과 러시아에 반대하는 이유는 그들이 살고 있는 그 나라와 그 나라의 체제, 이제 그런 나라의 체제 속에서 걔들이 강국이 돼서 걔들이 원하는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고 싶지 않다라는 것에 대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즉 미국이란 나라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미국은 알고 보면 미국도 엄청 썩은 나라지만 총기 사건도 보면 맨날 나는데도 그 총기를 조절을 안 하고 규제 안 하는 거 보면 정말 철저하게 끔찍할 정도의 자본주의 사회구나라는 생각을 느끼면서도, 그러면서도 사람들이 현재까지는 그래도 팍스 아메리카나 미국 쪽을 선호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들이 추구했던 민주와 자유라는 그 두 단어 때문이 아닌가. 근데 이제 중국이라는 나라가 만약에 진짜 더 커져서 전 세계에서 중국이라는 그 방식으로 사람들을 만약에 통치한다, 그러면 이제 싫겠죠, 서양 애들이나 유럽 애들은. 특히 이제 민주주의, 자유주의 이런 거를 선호하는 나라라면 당연히 그 정도 그런 정치 체제가 커져서 전 세계를 다스리는 걸 원하지 않겠죠. 그래서 사실 지금 중국은 우리가 폄하는 많이 하지만 5G 기술도 이미 화웨이가 엄청나게 선도했었고, 또 휴대폰도 물론 아직까지는 삼성이 안드로이드 폰 중에서는 선두지만, 중국의 휴대폰 써보신 분들은 이제 싸구려 말고 프리미엄급 써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것 같지만, 중국 휴대폰 제품들도 이미, 스마트폰들도 수준은 이미 뭐 말할 것도 없죠. 엄청 좋아졌고, 근데 이제 싸움을 하는 거죠. 계속해서 헤게모니를 다투는 거죠. 그래서 저는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이고 비즈니스 쪽으로 관심이 많고, 그 공공기관이나 이런 것들 일을 했었지만, 저는 이제 비즈니스 쪽에 관심도 많이 갖고 있지만,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 결국은 정치라든가, 영어로 여러분 그걸 non-market 스트래티지라고 하는데, 정치, 환경, 외교 이런 것들을 비즈니스를 할 때는 절대 무시하면 안 되죠. 국내에서조차도 어떤 사업을 하든 법규나 이런 거에 관심을 갖고
저희가 잘 봐야 되는 것처럼 이제 글로벌 비즈니스에서도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저도 이제 그런 걸 하다 보면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아, 이게 넌 마케터블 스트래티지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런 요소들이. 그래서 결국은 헨리 키신저의 디플로머시라는 책도 읽게 되고, 그리고 결국은 이제 레귤레이션이라든가 이런 정치적인 부분들, 이런 걸 많이 연구를 하게 됩니다. 왜냐면 결국은 기업들이 그런 소위 말하는 전통적인 방식에서의 비시장적 요소를 고려하지 않으면 나중에 사업에 타격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튼 원치 않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상인들이 정말로 이제 높게 올라갈수록 나는 장사꾼이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정치나 환경적인 요소나 이런 소위 말하는 정부 쪽도 그렇고 그런 시장을 반드시 감안을 해야 됩니다. 어떤 투자사 임원이 저랑 얘기할 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정부의 규제라든가 법규라든가 이런 것들의 지원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비즈니스를 찾는다. 기업 스타트업들. 근데 뭐 정부가 지원금을 좀 줄이거나 또는 규제가 좀 바뀐다고 해서 흔들리는 그런 기업을 찾고 있는 게 아니다. 굉장히 동감을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그렇지만 또 그런 부분에 분명히 시장이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배제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배제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참 흥미롭습니다. 매일매일 공부를 하다 보면 사업을 하면서도 비즈니스를 하면서도 느끼는 거는, 아, 이런 정부적인 부분들도 간과하면 안 되겠구나. 알고 있어도 솔직히 정부 관계자들하고 일하려고 하다 보면 너무 느리고 답답하고 중요하지도 않은 내용들 갖고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고, 제안서도 그렇고 모든 게 다 보면 너무 낭비가 된다고 할까요, 시간적으로. 그런 게 많다 보니까 솔직히 말해서 정부 쪽 관계된 무슨 프로젝트다 그러면 딱 안 하고 싶을 정도인데, 근데 한 가지 이제 깨달은 거는, 그래도 거기서 돈이 있고 예산이 있으니까 장사를 생각하고 해야 된다는 관점이 아니라, 우리가 원튼 원치 않든 공공기관이나 정부에도 돈은 있고 세금이지만 그들도 소비를 해야 되는 거고,
뭔가를 사야겠죠? 컴퓨터가 됐든 뭐가 됐든. 이제 결국은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시장의 한 요소라는 거죠. 마켓 하면은 넌 마켓이라고 부르는 것 자체도 이제 시장과 비시장이라고 얘기하는 건 무슨 의미인지 알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굳이 그렇게 나눠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왜냐면 결국은 크게 보면 공공 부문이나 이 정부나 이쪽이 굉장히 큰 플레이어거든요, 시장에서. 그리고 영향을 끼치고요, 엄청나게. 제가 이제 여기까지 얘기를 하게 된 이유는 중국들 얘기를 하게 된 건데, AI가 지금 도입이 되면서 인공지능에 대한 저작권 문제라든가 그걸 법률로 해결하려고 노력들을 많이 하는 편인데, 잘 생각해 보시면 저희가 옛날에 자동차가 처음으로 도입됐을 때를 생각해 보시면, 그리고 스마트폰도 그렇고요, 어떤 새로운 이노베이션이나 기술력이나 이런 게 등장을 했을 때 우리가 그거를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엄청나게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거에 저항하고 부인한다고 해서 이미 탄생한 기술이나 비즈니스 모델이 그렇게 사라져 버리진 않습니다. 그게 평생 가냐, 200년, 500년 가냐는 문제는 별개지만, 결국은 사람들 중에서는 그거를 계속해서 활용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어 있고, 그거는 발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신기술이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는 편승하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빨리 오픈된 마인드로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중국 문제도 같은 것 같아요. 저희가 중국을 좋아하든 싫어하든 중국이 어느 정도 패권을 가져갈 거라는 거는 이미 다 아는 사실이니까 거기에 빌붙자는 게 아니라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하지 않으면 전략을 안 된다 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저도 이게 쉽지 않은 거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새로운 비즈니스가 발생하거나 또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생기거나 아니면 새로운 기술이 생겼을 때 저도 그걸 빨리 못 받아들이는 편이거든요. 근데 오픈된 마인드로 빨리 받아들이고 그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생각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AI 때문에 직장이 없어지겠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데모를 한다고 해서 잠깐 늦을 수는 있겠지만 결국 사회 전체는 AI를 활용하는 쪽으로 가게 돼 있고 그걸 멈출 수는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저항하고 데모를 하고 아니야 라고 부인을 하는 시간에 그 다음을 준비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사회에 완전히 정착됐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을 것인가, 그거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게 차라리 더 맞지 않나 싶어요. 이제 8km 이제 마쳤네요. 아마도 여기서 이제 돌아가면 대략 한 8km 정도 될 것 같고, 그러면 한 15km 나오겠네요. 자, 할 게 많아서 마음 같으면 이렇게 그냥 계속 한없이 달리고 싶지만, 달리기 하시는 분들은 제가 무슨 말인지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보통 우리가 달리기 하는 분들은 한 10km 넘어가면, 아니 제가 볼 때는 한 5km만 넘어가도 이제 몸을 배우는 분들은 러너스 하이라고 해서 여러가지 이제 엔도핀이 나오잖아요, 그 호르몬들이. 그거가 굉장히 기분을 업시키면서 에너지를 엄청 주거든요. 그리고 몸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마약이다 보니까 성분이, 그래서 기분도 되게 좋아지고 힘도 나고 그렇죠.
제가 이런 데를 좋아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경계를 하는 이유가, 이런 데 있으면 마음이 편안한 건 좋은데 나태해질까봐요. 세상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 나태해질까봐 항상 그걸 조심합니다. 길을 잘못 들었나? 나가는 곳이 없네요. 막다른 골목. 다시. 나중에 일본에서 여러분 달리기를 이제 교토나 이런 데 가서 해보시면요, 일본의 도로들 제가 느낀 바로는 이렇게 막힌 공간들보다 어떤 골목을 들어가든 결국은 바깥으로 나가는 그 길이 항상 나와요.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도시를 되게 잘 설계했다 옛날에. 배터리가 다 돼서 배터리를 갈아 꼈습니다. 고프로 배터리 싸지 않은데 또 사야겠는데, 하나가 통통 부어 올라가지고. 자, 여러분, 제가 오늘 이제 영상을 약 한 10km 정도 달린 거를 지금 올릴 예정인데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돌아가는 길이라서 길 자체는 아까 제가 왔던 길하고 거의 이제 거의가 아니고 이제 같은데, 아까 제가 얘기하던 거를 마저 얘기를 하면 세상에 돌아가는 거를 계속해서 힘들더라도 알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보면 안 된다. 보기 싫은 것도 봐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맞게 미래를 준비를 해야 된다. 저도 새로운 거에 적응하는 게 너무 힘들 때가 많더라고요. 이 사람이 관성이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제가 어디 가든 스타벅스를 가고 싶어 하는 것도 그런 맥락인데, 자꾸 새로운 거를 도전하지 않으면, 해보지 않으면 또 모르는 거라서.
어디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는 결국은 자기에게 달려있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오늘은 한번 그 동인의 피자를 먹어봐야겠네요. 맛이 궁금함. 시간이 참 빨리 갑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하루하루 알차고 보람되게 보내셨으면 합니다. 오늘 여러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좀 지루하긴 하지만 그래도 옥스퍼드 시티를 좀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